경선 승리 순간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경선에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디테일? 정치가 아니었다면은 어디가 됐을 것 같습니다. 세력 좋으신 분들. 제가 대학교 때 우슈라는 무술을 배웠었거든요. 김은혜가 이끌어갈 경기도 딱 한마디로 변화 그 자체? 늘 제가 철의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철도를 까는 여인이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MBTI 같은 거 해보셨나요? 아, MBTI 제가 해봤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럼 뭐가 나왔는지 까먹었어요. 혈액형 같은 거는 제가 혈액형이 AB입니다. 어쩌면 좀 독특한 면이 AB형은 조금 뚱단지 같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한 2분만 더 주세요. 저희 호랑이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호랑이 감독관이라서 5분만 더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은혜라고 합니다.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선택된 이유를 크게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요. 경기도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낼 수 있을지 피부로 와닿는 체험이 되는 경기도만의 발전 전략 그리고 성장에 대한 구상을 한 것이 여러 큰 담론보다는 더 어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혹시 MBTI 같은 거 해보셨나요? 아, MBTI 제가 해봤던 것 같긴 한데요. 그거 뭐가 나왔는지 까먹었어요. 혈액형 같은 거는 제가 혈액형이 AB입니다. 좀 맞는 것 같으세요? 그 특징과?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떠면 좀 독특한 면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AB형은 조금 뚱단지 같기도 하고요. AB형은 그러나 한번 마음 먹으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근데 그거는 O형이든 A형이든 B형이든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이번에 도지사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처음에 못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지방선거가 정권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미완의 정권교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조짐이 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 다리를 불살르고 돌아갈 것이 없는 처절한 선택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역이었기 때문에 5% 디스어드밴티지 페널티를 적용받았거든요. 그래서 52.6%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다시 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력으로 평가받고 그리고 능력으로 선택받고 싶다라는 그 하나로 나왔는데 이번에 그런 결심을 하게 했던 것도 뚱딴지 같은 혈액형에 기인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치가 아니었다면은 본인이 또 어떤 일을 보디가 됐을 것 같습니다. 세력 좋으시구나. 네, 제가 대학교 때 우슈라는 무술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내 시각 안에서 편안해지는 사람을 보면서 저도 안도감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 일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대안을 찾아오고 그리고 제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의 도정을 이끈다면 그게 도민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제 흐뭇한 눈빛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경선 승리 순간에 네. 정말 솔직한 딱 발표가 됐을 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진짜 진검승부다. 경선에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디테일? 그러니까 뭐 거대 담론이나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큰 흐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삶의 소소한 불편함들. 그렇지만 켜켜이 쌓여서 정말 큰 문제가 됐던 애로점들 그런 거를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공감하고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 그런 홈그라운드 이점이 좀 작용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 자신이 있다. 네. 아니면 그분들이 신비감을 전술적으로 채택한 건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 불과 40일 남았거든요. 그럼 경기도민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신의 큰 아젠다를 던지고 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상임고문과 얼마나 인연이 깊은지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경기도를 미래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꾸 과거를 끌고 가시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소 양약 강강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경기도민분들이 주택이나 교통에서 상당히 아침마다 이거
정말 파김치가 될 것 같다. 출근도 하기 전에 진이 빠지고요. 내 집 마련하고 싶었는데 이거 계속 전셋값이 올라서 힘들다 라는 그런 고충을요 청구서처럼 담아가지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다 풀어놓으려고요.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 중앙정부로부터 협조를 얻어야 될 게 많기 때문이죠. 저는 경기도민분들이 볼 때 저도 하나이를 키우는 엄마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우리의 학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고장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김은혜가 이끌어갈 경기도 딱 한마디로만 정의해 주신다면? 변화 그 자체? 그래서 제가 볼 때 경기도는 늘 제가 철의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철도를 까는 여인이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주민분들에게 한마디 말보다 제가 말보다 발이 빨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발로 먼저 해결책을 던져드릴 수 있는 또 안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도는 그동안 너무 역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기여한 만큼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자긍심을 다시 찾아드리고 싶고요. 경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루는 최종 목표는 제 자신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도지사가 되고 싶고요.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그 은혜를 갚는 김은혜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갚는 김은혜가 되겠다. 감사합니다.